자, 한국 시리즈가 끝났고 이제 뭐 골든글러브 시상식도 있고 또 K 베이스볼 대표팀으로 발탁된 신민재 선수. 내 마음속에 한국 시리즈 MVP 중 하나 신민재 선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육성 선수를 시작해서 이 트레이드, 한국 시리즈 우승 주역, 국가대표 신민재의 야구는 아직도 오르막길이다. 자, 오늘은 신민재 선수의 스토리와 그리고 스탯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신민재 선수는 인천고를 졸업한 2015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받지 못했어요. 어렵사리 육성 선수로 프로에 발을 들였고요. 그가 10년 후 통합 우승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죄송합니다. 생각한 이는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자, 드라마의 주인공은 신민재. 올해 정규 시즌에서 타율 3할 1푼 3리로 팀 내 1위 그리고 전체 9위에 올랐고 주전 2루수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리즈에서 무려 타율이 4할 9리 3타점 6득점으로 활약했고 수비에서도 말 그대로 철벽 방어를 했어요. 1일 잠실구장에서 팬들과 우승 세레머니를 펼친 신민재는 수비가 괜찮았고 두 번의 번트 시도도 모두 성공했다. 수비와 작전에서 실수가 없었던 점이 마음에 든다라고 한국 시리즈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한국 시리즈 4차전 LG 트윈스가 0대3으로 끌려가고 있던 8회 초 2사 주자 없는 상황. 진짜 말 그대로 와이스의 한국 시리즈 최고의 피칭이었거든요. 그래서 8회까지 우리가 만약에 와이스에게 아웃이 되었다면 아웃 카운트 3개인 상황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경기가 졌다면 사실 한국 시리즈 우승도 어쩔 줄 몰랐다라고 뭐 여러 인터뷰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는데 그 와이스의 공 149km의 직구를 공략해서 중견수 방면 2루타를 쳤고 이 안타로 결국 와이스가 마운드에 내려간 뒤에 우리가 김현수 선수의 안타 그리고 결국 9회 초에 7대4 역전을 했죠. 신민재 선수는 우리가 밀리는 상태였지만 질 것 같지는 않았다. 우리 선수 모두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떠올렸습니다. 신민재 선수는 키 171에 몸무게 67kg인 탓에 프로 구단에 지명받지 못했어요. 2015년 두산의 육선 선수로 입단한 신민재는 1군 무대를 한 번도 밟지 못한 채 2017년 11월 2차 드래프트를 통해 LG로 이적했고요. 2019년 처음 1군 무대에 섰지만 2022년까지 그의 역할은 짧은 순간의 그라운드에서는 대주자 요원이었습니다. 2023년 5월 말부터 LG는 주전 2루수 경쟁에 뛰어들어서 그해 122경기에 출전했고 지난해에는 128경기에 출전하며 처음으로 규정 타석도 채웠어요. 2024년 신민재는 무려 타율 2할 9푼 7리로 타격 부문 25위에 올랐습니다. 가을 무대의 역할도 달라졌어요. 2019년, 2020년에는 대주자 대수비, 하지만 2023년에는 무려 한국 시리즈에서 주전 2루수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어요. 다만 23년도 코리안 시리즈 타율은 1할 6푼 7리였어요. 지난해 준 플레이오프에서 타율 3할 5푼에 플레이오프에서 타율 무려 2할 6푼 7리. 하지만 올해 한국 시리즈에서는 무려 4할 9리에 장타를 4개나 3루타 하나 2루타 3개를 쳤어요. 그러면서 올해 정말 이제 완벽하게 발전했고 올해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5월 11일까지 타율이 1할 9푼 1리로 떨어져서 2군행을 통보받았고 2002군 훈련장에서 오전에 치고 밥 먹고 치고 야간에서도 치면서 결국 그 노력에 빛을 발해 신민재 선수는 3할 타자 타이틀을 얻었어요. 치고 또 치고 LG 팬들 사이에서 유행어가 되기도 했고 그 이후에 나만의 것이 생기면서 예전보다는 편안하게 타석에 서고 경기를 치렀다고 말했습니다. 우승팀 주전 2루수로 시즌을 마친 신민재는 4일부터 대표팀에 합류해 체코와의 경기, 일본과의 평가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기대가 많이 되죠. 신민재는 2일과 3일 이틀 동안 쉬지 않냐? 지난해에도 시즌 바로 뒤에 프리미어 12에 출전했다. 오래 쉬는 것보다는 야구를 조금 더 오래 하는 게 좋다고 대표팀 합류를 반겼습니다. 뛰고 싶어도 벤치만 지켰던 시절을 잊지 않은 신민재는 여전히 뛸 기회를 원하고 있죠. 자, 일단 신민재 선수가 정말 대단한 성적을 거뒀어요.
타율도 3할 1푼 3리, 출루율도 사실 꾸준히 4할을 넘게 유지하고 있다가 요 9월에 약간 부진하면서 팀 분위기와 선수의 사이클은 정말 일치하는 것 같은데, 그때 출루율이 4할 때가 무너지면서 3할 9푼 5리의 출루율을 기록했거든요. OPS는 정말 LG 트윈스는 7이죠. 777. 0.77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톨허스트의 7이닝 77구 7K 요거까지. LG 트윈스는 요 7과 행운의 7이죠. 그러면서 이 신민재 선수가 한국 시리즈에 무려 4할 9리, 2루타 3개, 3루타 1, 타점도 3개, 장타율이 무려 6할 3푼 6리예요. 그러니까 신민재 선수가 2루타를 치는 이 타격에 약간 눈을 뜬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출루율도 역시나 4할을 넘긴 4할 3푼 5리요. 그리고 이 23년부터 어떻게 보면은 주전으로 뛰었다고 봐야겠죠. 그 전까지는 22년까지는 사실 뭐 한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냐면 영경혁 감독님이 신민재를 콕 집어서 키우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도 하셨어요. 영경혁 감독님의 부인과 함께 이 신민재 선수가 23년부터 주전 이루수로 활약을 하게 되었고, 그때 23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프로 1년차가 된 거죠. 그리고 24년도에 비로소 포텐이 터지기 시작했죠. 타율 2할 9푼 7리에 출루율이 무려 4할 1리, 그리고 올 시즌도 3할 1푼 3리에 출루율이 3할 9푼 5리로 이제 신민재의 전성기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신민재 선수는 그냥 잘 치는 게 아니라 득점권에 정말 강해요. 득점권의 타율이 무려 4할 7리, 말로에서는 5할 6푼 3리인데 이거는 제가 뒤에 이따가 보여드릴 신민재 선수의 그 컨택률과 어마어마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LG의 타순과도 관련이죠. 왜냐? 신민재를 거르고 굳이 LG의 뒤에 타자랑 승부할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으니 말루나 득점권에서는 신민재 선수와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랬을 때 신민재 선수의 가치는 더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득점권에 더 강하다는 거죠. 자, 신민재 선수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요런 거, 왼손잡이 뭐 A형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우투 좌타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17년까지는 두산에 있었지만 18년부터는 LG 트윈스에 이렇게 있게 되었죠. 그리고 신민전소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타격적인 거는 준수한 컨택과 빠른 발, 그리고 정상급의 선구안의 출루 능력을 갖췄다. 그야말로 리그 최정상급 타자라는 겁니다. 자, 뭐 201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OPS 히터가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야구는 아직까지도 이런 1, 2번 타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OPS형 타자가 별로 없어요, 리그에. 그래서 1번, 2번 타자들은 아직까지도 발이 빠르고 출루율이 높은 타자가 저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2024년도에 타석당 삼진율이 리그 전체 뒤에서 5위일 정도로 갖다 맞히는 능력이 진짜 좋고 선구안 또 수준급이라 2할 후반에서 3할의 타율과 4할 이상의 출루율을 이제 매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타력은 약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순 출루율이 홍창기와 비슷한 수준이고 WRC 플러스가 115 정도이고 삼진이 다소 많은 홍창기 이상으로 좋기 때문에 실제 스탯보다도 항상 체감이 좋은 선수고, 제가 한국 시리즈 시작하기 전에 한국 시리즈의 1번 타자는 신민재, 문성주가 더 적합하다, 홍창기 선수는 정규 시즌의 1번이 적합하다, 이 내용이 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좋은 컨택을 활용해 끈질기게 승부하는 모습을 보이며 민재놀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장타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라인 드라이브를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 추가 타자를 이게 추구의 타구를 외야로 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2루타를 실제로 한국 시리즈에서도 많이 친 거죠. 그리고 당겨치기보다는 밀어치는 방향의 타구가 많은 것이 저는 너무 좋다. 왜냐? 그래야 최대한 1, 2번 타자는 굳이 장타를 안 쳐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기 스윙으로 타격을 하려고 하고 의외로 내야 안타 비율이 높은 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뭐 이대영 선수나 뭐 정수빈 선수처럼 뭐 그냥 갖다 맞춰서 발로 해결하는 타입이 아니라 쳐서 내야 사이로 공을 잘 굴려 외야로 보내거나 내야수 키를 넘기자마자 뚝 떨어지는 외야수가 잡을 수 없는 타구로 안타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타구질이 매우 좋아.
주자살인, 그러니까 병살타도 매우 적은 편이라는 거죠. 그리고 번트를 꽤 잘 돼요. 한국 시리즈에서도 번트 2번을 잘 돼서 좋았다고 이야기도 했었죠. 그리고 2023년 들어 장타를 포기하고 컨택에 더욱 집중하는 식으로 타격 폼을 미세하게 수정했는데 이것이 굉장한 효과를 얻었으며, 영경혁 감독님의 적극적인 기용으로 자신의 강점인 컨택 능력과 주력을 살려서 2023년 시즌의 모습이 정말로 이제 이게 우연이냐라는 거 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잘 뛰는 선수임을 증명했고, 2024년에 한 단계 스텝업하며 2023년이 우연이 아님을 증명했다. 아웃존 수익률이 무려 23시즌 28.1%에서 24시즌 22.6%, 그러니까 공을 보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로 인해 삼진은 낮추고 볼넷은 끌어올려 4할의 출루율과 스태티지 기준 115 내외의 WRC 플러스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5 시즌은 팀의 붙박이 1번 타자 홍창기의 부상이 되면서 뭐 박혜민이 1번이냐 문성주가 1번이냐 했지만 결국 신민재가 1번 타자로 하면서 새로운 팀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특히 9번 박혜민, 1번 신민재, 2번 문성주로 이어지는 타선은 사실상 LG 테이블 세터는 9번 타자부터 시작되는 효과를 내면서 공포의 912, 제가 리그 최고의 912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죠. 자, 주루도 사실은 엄청 뛰어난데요. 2025년 현재 정수빈, 조수행, 심우준, 김도영, 박혜민, 장두성, 황성빈, 김지찬 등과 함께 KBO 리그에서 가장 우수한 주자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수 주력만 놓고 보면 역대 KBO 리그에도 최고 수준으로 뛰어나요. 정문 육상 선수급으로 빠른 발로 인해 병살 타율이 상당히 낮고, 희생 펀트를 대도 수비가 잠깐 버벅대기라도 하면 1루에서 세이브이 나올 확률이 상당할 정도고, 실제로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문동주 선수의 투수 앞 땅볼 때 1회 초에 그것을 내야 안타로 만들면서 사실 그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무사 1, 2루가 돼서 그 다음에 김현수 선수의 안타, 문보경 선수의 2루타로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2대 0으로 앞서 나가는 그런 큰 역할을 했고요. 뭐 이래서 이런 거 있어요. 이대영 선수의 전성기 때보다 정주현 선수의 스피드가 더 빠르다는 평가가 있고, 신민재 선수는 그 정주현보다 빠르다면, 그래서 롯데의 장두성을 제외하면 리그에서 발이 제일 빠르다고 봐도 됐습니다. 하지만 뭐 약간 극악의 주루 센스에 약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루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사실 이제 뭐 영경혁 감독님도 25년부터는 굳이 점수가 여유가 있거나 이럴 때는 뛰는 야구를 하지 않는 것도 있죠. 그래서 데뷔 시즌 도루 성공률이 55% 수준에 불과해서 뭐 견제사와 주루사 전문 대주자라는 오명도 있었지만 23년에는 도루 성공률을 77%까지 올리기는 했어요. 올해도 뭐 도루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수비는 저는 진짜 뭐 수비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넓은 수비 범위를 자랑하며 안정감도 떨어지지 않는 훌륭한 이루수, 그리고 심지어 외야수와 유격수에서도 준수한 수비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루수와 유격수, 외야 전 포지션이 가능한데 박혜민 영입 이후로는 외야수로는 주로 코너 외야 백업으로만 나오고, 이루가 고질적인 문제인 팀의 특성상 주로 이루수를 믿고 있고, 드디어 LG 트윈스에도 어마어마한 수비를 하고 공격도 되는 그런 이루수가 나왔다는 거죠. 어깨도 강한 편이고요. 그래서 수비는 그야말로 리그 최정상급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FRV 8.4, OAA 1.1, 11로 김영훈과 함께 리그 전체 공동 3위. 그러니까 그야말로 수비는 최고 수준이다. 스태티지로 측정한 수치가 아니라 OAA가 정확하다고 할 수 없으나 뭐 일단 스태티지의 디펜스 WAR이 마이너스로 나오거든요. 진짜 황당한데 뭐 신뢰성이 넓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기에도 넓은 수비 범위, 강한 어깨, 송구 정확성 등 3박자로 인해 김혜성이 없는 2025 시즌 KBO 2루에는 수비로 견줄 만한 사람이 그냥 아예 없다. 리그 최강의 수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뭐 발도 빠르니 수비 범위가 최정상급. 그리고 이러한 장점을 잘 보여준 것이 2023년의 한국 시리즈. 안타가 될 만한 여러 타구들을 넓은 수비와 센스로 막아내면서 정말 뭐 자신의 진가를 발휘했고, 대표적인 장면으로 23년도 4차전 이력 2루수 유격수간을 정확히 가르는 타구를 빠른 발로 따라가 센스있게 글러브로 오지환에게 땅볼 토스하며 선행주자를 아웃시키는 장면. 그래서 KT 위즈 이강철 감독에게 한국 시리즈 패배 요인이 공격과 수비에 그때그때 흐름을 끊어주는 플레이를 당했다 라면서 신민재를 극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뭐 어쨌든 이제 24년부터는 구번역의 존재로 뭐 유격수를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25년도에 유격수 자리를 땜빵으로 들어갔음에도 준수한 수비를 보였습니다. 왜냐면 발도 빠르고 어깨도 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에 한국 시리즈에서도 김영우 선수가 말로에서 나왔을 때 그 리베라토의 타구였나? 리베라토의 타구를 정말 아슬아슬하게 잡아내는 그 수비도 있었죠. 그러면서 뭐 멘탈이 또 상당히 강한 장점이 있어요. 접전이나 큰 경기에서 뛰어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와일드카드 뭐 2020년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주루사를 저질렀는데 연장에서 끝내기 안타를 쳐서 영웅이 됐으며, 뭐 2023년 5월 9일 키움과의 경기에서는 9회 말 끝내기 대주자로 주루사를 했지만 10회 말 끝내기 찬스에서 내안타를 치며 영웅이 되기도 했고, 2024년 6월 16일에 끝내기 희생 플라이를 쳤는데 경기 종료 후 인터뷰에서 부담이 되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부담되면 집에 가야죠 라고 대답하며 강심장을 인증했다. 이렇듯 정말 멘탈도 강한 이런 신민재 선수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공격 오펜스 WAR이 무려 4.18, WRC 플러스가 올 시즌 128.8이에요. 출루율도 3할 9푼 5리고요. 디펜스 WAR은 좀 희한하죠. 그런데 이루수 이제 박민우 선수와 골든글러브를 누가 타냐 했을 때 이 박민우 선수도 지금 보시면은 오펜스 WAR이 3.72밖에 안 돼요. 근데 디펜스 WAR이 0.66,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공격과 수비에서 전부 다 신민재 선수가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리그 최고의 이루수가 사실은 박민우 선수였죠. 꾸준한 공격과 수비에서. 그런데 이제는 이 자리를 신민재 선수가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올 시즌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신민재 선수는 박민우 선수보다는 체형도 그렇고 플레이 스타일도 그렇고 닉네임도 그렇고 악마의 이루수라는 이 정근우 선수가 생각이 나요. 이 정근우 선수도 정말 뛰어난 수비와 뛰어난 공격으로 국가대표 이루수였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 롤을 저는 신민재 선수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출루율이 꾸준하게 이렇게 4할 근처를 만들었고, 공격도 이제 뭐 WRC 플러스가 뭐 129, 150, 158, 129. 그러니까 신민재 선수의 전성기가 이제 약간 전성기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정근우 선수가 프로 3년차쯤 4년차쯤에 전성기를 맞이해요. 근데 그거는 박민우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 이제 3년차, 이제 2년차의 전성기를 맞이한 거죠. 그러면서 꾸준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신민재 선수도 보면은 사실상 요게 1년차, 작년이 2년차, 3년차부터 이제 전성기 구간에 들어섰다고 봐야 돼요. 이 전성기 구간에 들어서고 나서 이 두 선수가 어마어마한 활약을 해준 만큼 신민재 선수 충분히 그런 활약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올해 이루수 골든글러브는 사실상 신민재, 박민우 대결이고, 사실은 뭐 그냥 골든글러브는 신민재 선수가 거의 탄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수비 지표에서 꽤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신민재 선수는 무려 수비 이닝이 992이닝이고 박민우 선수는 766이닝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도 실책이 2개밖에 많지 않아요. 박민우 실책이 10개인데 신민재 선수 실책이 12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수비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거의 232이닝이나 많은 이 이루수 수비 차이 때문에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그냥 길게 한 번에 찍을게요. 2개로 나누지 않고. 왜냐면 신민재 선수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니까요. 자, 신민재 선수는 바로 2000 복동이, LG 트윈스의 복동이로 왔죠. 그러면서 정말 신기하게 다 아시잖아요. 전설의 19년도 드래프트 이종용, 정우영, 문보경, 구본혁, 이지강도 있었지만 여기에 신민재의 데뷔도 있었다는 거.
그리고 톨허스도 2019 드래프트더라고요. 자, 이거는 작년 이야기인데 프로 10년 차에 드디어 연봉 1억 원이 보인다. 그러면서 2017년 11월에 2차 드래프트로 LG에 와서 2019년에 드디어 LG 트윈스에서 데뷔를 하게 됐죠. 사실상 2019년도 드래프트라고 봐야겠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그러면서 염경엽 감독님이 LG의 사령탑에 취입하면서 신민재에게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준 거예요. 주전과 백업, 스페셜리스트로 역할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영 감독은 신민재 선수를 대주자 스페셜리스트로 점 찍었는데 1군 스프링 캠프에 정혜 선수를 데려가서 민재야 2루는 이제 너다! 라고 하면서 23년부터 실제로 2루수로 되게 되었죠. 자, 그런 기록. 그러면서 뭐 3할 타율에 도루왕 타이틀을 차지하면 2루수 골든글러브 기회도 오지 않겠나? 라고 했는데 결국 골든글러브 기회가 왔죠. 그러면서 서건창 선수보다는 실제로 신민재 선수를 기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37도루로 뭐 도루왕도 할 뻔했지만 이제는 뭐 도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건 2023년도 네, 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신민재 선수가 정말 대단한 거는 공격이 강한 LG 트윈스에서도 WRC 플러스도 오스틴이 171로 1위, 문보경이 135로 1위, 그리고 김현수 선수가 133으로 3위인데 신민재 선수가 128로 4위예요. 디펜스 오펜스 WAR로 봐도 오스틴이 5.11로 1위, 박동원이 4.80으로 2위, 문봉영이 4.72로 3위, 신민재 선수가 4.18로 4위예요. 그러니까 공격에서도 사실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무려 2루수 수비를 보면서 만들어낸 성과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2루수를 사실 비교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2루수까지는 비교 안 했거든요. 공격보다 수비에 우선을 주는 포지션이 바로 포수, 그리고 유격수, 2루수, 그 다음에 중견수입니다. 여기는 공격을 잘해도 되는데 수비를 잘하는 게 더 우선 가치를 둬요. 그런데 거기서 공격까지 잘한다? 그럼 국가대표 MVP급 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민재 선수가 2루수, 외야수가 아닌 2루수 수비를 보면서 이 능력을 발휘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능력,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민우 선수, 정근우 선수가 FA로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거죠. 중견수보다도 사실은 더 수비 가치가 높죠. 자, 그래서 실제로 올 시즌에 타율도 9위예요. 뭐 양의지 선수야 뭐 전설이니까. 안현민 선수도 괴물이라고 했는데 3할 4푼 4리고, 김성윤 선수도 3할 3푼 1리, 문현빈 선수가 3할 2푼, 그리고 신민재 선수가 3할 1푼 3리라 이 김성윤, 문현빈, 신민재 선수가 사실은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면 되죠. 키도 크고, 키도 작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런 타율인데 출루율 높고. 그런데 김성윤도 외야수, 문현빈도 외야수. 그런데 신민재 선수는 내야수면서 수비도 더 잘하죠. 그러니까 신민재 선수의 가치가 말도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LG 트윈스랑 이 김성윤, 안현민하고 비교해보면 신민재 선수가 삼진을 얼마나 안 당하는 선수인지 볼 수 있어요. 홍창기 선수가 아까 의외로 삼진을 많이 당한다는 18.6%, 그리고 안현민 선수도 15%인데 김성윤 선수가 10%, 신민재 선수가 10.6%, 문성준 선수가 10.9%예요. 그러니까 리그 최고로 삼진을 안 당하는 타자다. 자, 그 다음에 볼넷 비율이 어떻게 되냐. 홍창기 선수가 뭐 인간 ABS 말할 것도 없죠. 13.5%로 압도적인 볼넷 수치를 발휘하고 있는데, 안현민 선수는 이제 홈런을 좀 치다 보니 피해 나가는 것 때문에 15.6%로 올 시즌 출루는 안현민 선수가 독보적이죠. 그리고 김성윤 선수가 12.1%인데 신민재 선수가 11.5%, 문성수 선수가 10%. 그러니까 결국 신민재 선수는 김성윤 선수, 리그 최고의 타격 수치를 보였던 이 김성윤 선수가 무려 3할 3푼 1리에 출루율이 4할 1푼 9리인데 그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내야수에 있고, 그것이 신민재 선수라는 거죠. 수치에서 정확하게 나오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수치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신민재 선수의 놀라운 점을 보시면 스윙 대비 헛스윙률, 그리고 그 삼진 그 스트라이크 대비 요 헛스윙률인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스트라이크가 왔을 때 헛스윙을 하는 확률이 3.9%밖에 안 돼요.
그것은 김성윤의 5.4, 안현민의 5.7, 뭐 홍창기의 4.3, 문성주의 4.9보다 독보적으로 낮은 1위예요. 그리고 스윙 대비 컨택률, 그러니까 내가 스윙을 했을 때 방망이에 맞추는 컨택률이 홍창기 선수가 87.8, 문성주 선수가 89, 김성윤 선수가 88.1, 안현민 선수가 85인데 신민재 선수가 91입니다. 91. 그러니까 헛스윙률이 9.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헛스윙률. 그러니까 그냥 스윙했다 하면 방망이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국 시리즈에서도 1번 타자는 신민재 선수가 맞다는 게 아무리 강한 투수가 와도 뭐 네일이 오던 폰세가 오던 와이스가 오던 헛스윙을 쉽게 당하지 않는다. 이게 신민재 선수의 말도 안 되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표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내년에도 변수가 없다라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타율이 순간적으로 어떤 타자도 잘 치는 구간이 있고요. 슬럼프 구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헛스윙률은 변수가 없다는 겁니다. 타구가 뭐 바비비라고 하죠. 운이 없게 수비 정면으로 날아가거나 호수비에 걸릴 수도 있지만 이 컨택률만큼은 절대로 변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 신민재 선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키가 171에 67kg예요. 그러면서 높은 3할 이상의 타율과 4할 때의 출루를 보여주는 이런 선수가 김성윤 선수 키가 163. 그렇죠? 몸무게 60인데 더 나갈 것 같은데 어쨌든 3할 3푼 1, 2에 요 4할 2푼 9리의 출루율. 그리고 문현민 선수도 174에 82. 3할 2푼에 출루율 3할 7푼. 그러니까 약간 요 세 선수와 비교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거든요. 현재 전성기를 이제 전성기 구간에 든 세 선수죠. 그러면서 보시면 디펜스는 그러니까 오펜스 공격은 WRC 플러스가 이제 신민재 선수가 128.8, 문현빈 선수가 124.2, 그리고 김성윤 선수가 146.2인데 좀 신기하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공격 오펜스 WR은 4.18, 문현빈 선수가 3.1, 그리고 김성윤 선수가 5.1인데요. 수비로 보면은 사실 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스태티즈 수비는. 그러면서 어쨌든 요렇게 보시면 출루율이 3할 9푼 5리, 문현빈이 3할 7푼, 김성윤이 4할 1푼 9리인데 김성윤 선수는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내년에도 잘할 것 같은데 신민재 선수는 지금 확실히 3년이 되면서 꾸준하게 향상되고 있어요. 2할 7푼 7리, 2할 9푼 7리, 3할 1푼 3리. 출루율도 3할 4푼 4리, 4할 1리, 3할 9푼 5리. 올 시즌은 사실 뭐예요? 투고 타저잖아요. 그럼에도 성적이 향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 선수가 좀 비슷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스트라이크 대비 헛스윙률은 지금 문현빈이 9%, 김성윤이 5.4%인데 신민재 선수가 무려 3.9%. 이거는 3년 내내 꾸준했다. 김성윤 선수는 지금 압도적으로 좋아진 거고 문현빈 선수 조금 좋아진 건데 그냥 신민재 선수도 원래 이런 타자라는 거. 스윙 대비 헛스윙률이 23년도가 무려 8.2, 그리고 작년 올해 9.0, 문현빈 선수 18.8, 올해 16.8, 김성윤 선수 25.7, 11.9.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치라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수치고, 자, 되게 재밌는 수치가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밖의 스윙이 신민재 선수가 24.9예요. 문현빈 선수가 33.5, 김성윤 선수가 29.5라는 건 신민재 선수가 놀랍게도 뭐가 된다? 문야구가 된다. 스트라이크 존 밖에 스윙을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25%밖에 안 하는데 문현빈이 33.5, 이제 김성윤 선수가 29.5니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컨택률, 헛스윙률도 없는데 스트라이크 존 밖에도 스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민재 선수는 내년에도, 그리고 지금 국가대표를 뛰는 이 순간에도 정말 대단한 성적을 보여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나 훌륭한 신민재 선수의 영상이라 30분이 되었는데 정말 멋진 신민재 선수의 분석을 첫 번째로 시작했다는 거, 그만큼 제 마음속에 MVP라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메가칩스 좀 한번 드셔보시고, 네, 제가 영상 열심히 찍는데 도움이 되게. 요 떡볶이도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신민재 선수와는 관련이 없지만 요 메가칩스랑 떡볶이, 메가트윈스포는 터졌잖아요. 기념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메가칩스랑 이렇게 떡볶이도 드시길 바라면서 오늘 밤 9시에 네, 제가
또 소통 라이브를 진행할 텐데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민재 선수를 축복하게 하는 바람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